야마토는 사왕 카이도우의 유일한 친자식이며 카이도우가 아끼는 친딸입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자신의 아버지 카이도우를 증오하고 있으며 와노쿠니에 있어서는 안되는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불효녀입니다. 그리고 야마토가 아버지 카이도우를 증오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카이도우에게 가정학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이도우가 야마토에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폭탄 수갑을 채운 것이 야마토가 카이도우를 증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 사이에서도 야마토가 아버지를 증오할 만하다,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텐 너무하다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야마토가 자신의 아버지를 와노쿠니에서 몰아내려 하는 이유는 야마토가 오뎅의 의지를 계승했기 때문인데요. 카이도우는 와노쿠니 국민을 포함한 대부분의 와노쿠니 사람들 앞에서 오뎅을 처형하였고 야마토 역시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목표가 확고하며 자신의 가신들을 챙겨주는 오뎅을 보고 감명을 받으며 자신이 오뎅이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마토는 오뎅병에 걸리게 되었고 오뎅이 죽은 이후부터 스스로를 오뎅이라고 생각하며 타인에게도 자신을 오뎅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야마토는 오뎅의 모든 것을 따라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남자라고 부르며 백쇄적단 선원들 역시 마지못해 야마토를 보고 도련님이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조차도 어쩔 수 없이 야마토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야마토가 오뎅병에 걸리기 이전 별명은 오니히메로, 오니히메는 귀신공주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오니히메라는 별칭만 받아 야마토가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마토의 나이는 28세로 알려져 있으며 의외로 모모노스케와 동갑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모모노스케가 시간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20년 후 미래로 날아왔기에 야마토는 모모노스케를 애 취급하고 있으며 모모노스케를 자신의 오단에 집어넣어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심지어 야마토는 스스로를 오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모모노스케를 보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야마토의 신장은 263cm로 평범한 인간치고는 매우 큰 편이지만 아버지 카이도우에 비하면 매우 작은 인물입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혈통답게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며 폐양색 패기를 휘감을 수도 있는 인물이기에 폐양색 패기를 매우 잘 다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야마토는 무장색 패기 역시 다룰 수 있으며 정황상 류오를 사용할 수 있는 무장색 패기의 고수로 추정됩니다. 야마토는 견분색 패기를 소유했다고 밝혀지긴 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야마토는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로 야마토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개개 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입니다. 그리고 개개 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는 개개 열매와 얼음 열매의 장점이 섞여있는 열매이기에 성능이 매우 좋은 사기적인 열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우 주니어답게 카이도우가 사용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망이를 사용하여 전투하며 이 방망이의 이름은 타케로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시그니처 기술인 4명 8개를 사용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마토는 첫 등장 당시부터 아름다운 외모로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야마토의 미모는 행콕 나미동과 비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야마토는 독특한 복장을 통하여 옆가슴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덕분에 야마토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오다 작가님 역시 야마토의 인기의 비결이 옆가슴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야마토는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오뎅병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인기 투표에서 곧바로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대략 10위권에 랭크되는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우처럼 머리에 뿔이 나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야마토가 인간이 아닌 이종족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였으나 야마토의 종족은 인간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카이도우 역시 인간입니다. 야마토는 여자판 루피라고 불릴 만큼 루피와 유사한 성격을 지녔는데요. 야마토 역시 루피처럼 낙천적이고 유쾌하며 신념을 굽히지 않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유일한 자식이었기에 비교적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어느 날 우연히 오뎅의 일지를 보게 되었고 크게 감명을 받으며 자신도 오뎅이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카이도우에게 패배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오뎅을 보게 되었고 이른바 전설의 1시간으로 불리는 오뎅의 최후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오뎅이 죽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제2의 오뎅이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카이도우에게 자신이 오뎅이 되고 싶다고 밝혔고, 분노한 카이도우는 야마토를 두들겨 팬 이후 폭탄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야마토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며 감옥에 가둬버렸고, 야마토는 위기 상황에 처하자 폐양색 패기를 발산하며 카이도우의 부하들을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카이도우는 폐양색인가? 이건 네가 그랬냐 야마토? 꽤나 유망하구나 라고 말하며 야마토의 자질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카이도우는 야마토에게 극한의 경험을 시키기 위함과 카이도우가 없는 세상은 얼마나 험난한지 알려주기 위하여 자신에게 원한이 있는 사무라이 3명을 야마토가 있는 감옥에 수감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들은 야마토를 공격하기는커녕 야마토에게 음식을 몰래 전해주거나 오뎅의 일지를 읽어주며 야마토와 친해졌고, 야마토는 감동을 받으며 더더욱 오뎅이 되어 카이도우를 몰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카이도우는 야마토를 감옥에 수감시킨 지 1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야마토를 찾아오지 않았고, 사무라이들조차 카이도우의 잔혹함에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야마토가 카이도우를 꺾을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을 희생하여 야마토를 탈옥시켜 주었고, 야마토는 사무라이들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탈옥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폭탄 수갑을 찬 상태였기에 오니가시마 밖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었고, 결국 오니가시마를 이리저리 배회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밥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었으나 백쇄덕단의 부하 몇 명은 이를 가볍게 여기며 야마토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 결국 야마토에게 음식을 준 백쇄덕단 선원들은 모조리 처형당합니다. 야마토는 오니가시마를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개개 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를 발견하였고, 배가 고팠던 야마토는 악마의 열매를 섭취하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야마토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강해졌고 환수종 악마의 열매마저 복용하며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계속하여 카이도우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에이스는 오뎅이 카이도우에게 패배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홀로 오뎅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와노쿠니에 도달하였고, 야마토는 에이스를 침입자로 간주하며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야마토는 해루석 수갑을 찬 상태로 에이스를 상대로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이는 야마토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에이스는 징배를 꺾은 이후이며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으로 활약하며 전투력이 더 상승한 상대인데, 야마토는 그러한 에이스를 해루석 수갑을 찬 상태로 호각으로 겨루었던 것입니다. 야마토와 에이스는 전투를 벌이며 사담을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게 아버지를 증오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야마토의 아버지는 카이도우, 에이스의 아버지는 로저로 에이스와 야마토 모두 아버지에 의하여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로저는 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야마토와 에이스는 곧바로 전투를 중단하며 화해하였고, 두 캐릭터는 술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에이스는 야마토에게 아버지에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조언해 주었으나 야마토는 아직은 겁이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이스는 자신이 카이도우를 혼내준다고 말했으며 언젠가 자신의 배에 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감동합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현실적으로 에이스가 카이도우를 꺾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그나마 유일한 방법은 거프와 흰수염에게 의뢰를 하여 카이도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고 말합니다. 에이스는 야마토와 술을 먹다가 술기운에 자신의 동생 루피의 꿈을 야마토에게 말해주었고, 야마토는 루피가 로저와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며 놀랍니다. 에이스는 와노쿠니를 떠날 채비를 마친 뒤 카이도우가 가장 아끼는 불상에 불을 질러버린 이후 이건 내가 카이도우에게 하는 경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토 역시 에이스의 자신감에 감동을 받았는지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탈을 하며 카이도우의 불상에 빠따지를 합니다. 정상결전에서 에이스가 사망해버리며 에이스의 비브르 카드가 불타버렸고, 야마토는 오열하며 자신은 바다에 나갈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과거 에이스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에이스의 동생 루피라면 자신을 바다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곧바로 루피와 밀지모자 일당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루피는 로저와 평행이론을 이루며 야마토는 스스로를 오뎅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로저가 오뎅을 바다로 데리고 간 것처럼 루피 역시 야마토를 바다로 데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또한 오다 작가님이 앞으로 한 명의 동료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기에 야마토가 밀지모자 일당의 동료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와노쿠니 편이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야마토는 루피의 동료가 되지 못하였으며 루피와 함께 출항하지 않고 와노쿠니에 남습니다. 그러나 루피가 야마토에게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바다로 데려다 줄게 라고 말했기에 야마토가 훗날 루피의 동료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야마토는 오니가시마를 배회하던 도중 카이도우를 꺾기 위하여 와노쿠니로 온 밀지모자 일당을 만났고 로빈과 징베를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드디어 루피가 와노쿠니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루피를 찾기 위하여 와노쿠니 전역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야마토는 첫 등장 당시에는 도깨비 형상을 띤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편 카이도우는 토비로포들에게 사라진 야마토를 찾으라고 말했고 야마토는 토비로포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토비로포 울티가 루피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곧바로 4명 8개를 사용하여 울티를 원콤낸 뒤 루피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자신이 카이도우의 아들이며 루피를 기다려왔다고 말하자 루피는 당황하며 야마토를 공격하려 하였고 야마토는 루피에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딱 5분만 대화에 응하겠다고 말했고 야마토는 오뎅의 일지를 본 순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말해줍니다. 또한 에이스와 추억이 있다는 것을 루피에게 말해주었고 루피는 조금은 경계를 허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피조차도 카이도우의 자식이 자신을 도울 리가 없으며 카이도우의 아들이래놓고 사실은 여자였으며 스스로를 오뎅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기에 계속하여 야마토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계속하여 루피에게 자신의 사연을 어필하며 루피를 돕고 싶다고 말했고 결국 루피와 야마토는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루피의 실수로 인하여 숨어있던 지붕에서 떨어져 버렸고 카이도우의 신 오니가시마 계획을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신 오니가시마 계획은 야마토를 새로운 와노쿠니의 쇼군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당연히 이를 거부했고 카이도우에게 할 것 같냐 빌어먹을 아버지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야마토의 수갑을 풀어주었고 야마토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가 수갑을 던져버리자 수갑은 폭발해버렸고 실제로 카이도우가 야마토에게 폭탄이 달린 수갑을 채웠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수갑이 터지자 설마 자식을 죽이겠냐는 생각이 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자 큰 충격을 받았고 저건 더 이상 부모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를 손절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야마토는 카이도우를 공격하기 위해 돌격하나 루피가 이 전쟁의 포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야마토를 막아섰고 곧바로 오뎅에 가신 아카자야 군함자가 나타나 카이도우를 공격하며 와노쿠니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또한 이 광경을 목격한 야마토는 책에서만 봤던 오뎅의 가신이 나타나자 크게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는 전쟁이 시작되자 야마토에게 모모노스케를 맡아달라고 말했고 야마토는 내 아들이니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말하며 황당한 대답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모모노스케와 시노부는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스스로를 오뎅이라고 주장하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도주했고 야마토는 부끄러워하며 이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도주하다가 사사키를 포함한 백수의 적단의 습격을 받았고 야마토는 단숨에 백수의 적단 선원을 베어버리며 사사키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사사키는 야마토에게 배신하는 거냐고 물었고 야마토는 배신이 아니다. 나는 코즈키 가문을 위해 싸운다. 라고 말합니다. 모모노스케는 야마토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물었고 야마토는 자신의 본명을 말해준과 동시에 오뎅의 처형식을 보고 감명받은 오뎅의 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사사키의 장갑부대와 단신으로 혈투를 벌였고 프랑키의 도움을 받아 결국 모모노스케를 데리고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야마토는 섬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카이도우가 섬을 통째로 들어올려 이동하는 바람에 결국 섬을 벗어나는 데 실패합니다. 야마토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이후 오뎅의 일지를 모모노스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오니가시마 옥상에 있는 카이도우를 찾아갔고 자신은 루피와 함께 바다로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부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라고 말하며 야마토를 여전히 자식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이으며 쓸데없는 짓 그만두고 다시 자신의 편이 되라고 회유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카이도우와 야마토는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는 배양색 패기의 충돌을 연출합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우와 충돌하며 자신은 오뎅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카이도우는 오뎅이 된다면 자신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두 캐릭터는 생각이 다른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카이도우는 야마토에게 여전히 넌 내 자식이다. 넌 오니의 운명을 저버릴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며 야마토를 두들겨 패버렸고 야마토는 결국 악마의 열매 능력이 풀리며 체력이 다한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복을 끝낸 루피가 모모노스케를 타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왔고 루피는 자신이 카이도우와 결착을 지을 테니 모모노스케를 보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모모노스케와 함께 불꽃 구름을 만들어 오니가시마의 주민들을 살리려고 하였고 곧바로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내려갔습니다. 야마토는 루피와 카이도우의 충돌을 보며 오뎅의 일지에 적혀있는 로조와 힘수염의 충돌을 떠올렸으며 루피가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받아 기어5를 각성하자 루피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가 기어5를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꺾는 데 성공하였고 야마토는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야마토가 아무리 카이도우와 사이가 안 좋았을지라도 자신의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웃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마토의 과거를 보면 환호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독자들도 있습니다. 와노쿤이 전쟁에서 승리한 밀지무 젤단과 야마토는 목욕을 즐겼고 야마토는 스스로를 오뎅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당당하게 남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와노쿠니의 해군대장 로쿠규가 나타났고 야마토는 모모노스케와 환상적인 콤비를 보이며 로쿠규를 막아냈고 이후 샹크스의 도움으로 로쿠규마저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카이도우라는 거대한 세력이 사라진 와노쿠니에는 많은 강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결국 와노쿠니에 남기로 결정하였고 루피의 여행을 포기합니다. 야마토는 논란이 많은 캐릭터로 첫 번째 논란은 전투력 논란입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우와의 대결만 보면 이체관급 강자로 묘사되었으나 사사키와의 대결에서는 토비로포보다 살짝 강한 것으로 묘사되었기에 야마토의 정확한 전투력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야마토의 전투력은 2체관에서 3체관 사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은 오뎅병이며 독자들 사이에서는 오뎅병이 없었다면 더없이 완벽한 캐릭터였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란은 동료가 맞나 아니냐는 논란인데 이 역시 두 관점 모두 이해가 되기에 야마토가 동료인지 아닌지 확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독자들이 같이 모험을 떠나지 않았기에 비비처럼 형식상 동료가 맞긴 하나 공식적인 동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